논어에 성근습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타고나기는 다 엇비슷해서 별 차이가 없지만 습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천성이 아니라 노력, 즉 습관의 힘에 주목했습니다. 습관을 강조하는 공자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합니다. 습관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문제는 실천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이루는 사람의 비율은 8%라고 합니다. 이는 92%가 계획한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습관 코치이자 인재개발 전문가인 한상만의 원 헤빗은 검증된 습관 연구 300여 편을 분석하고 수년간의 실전 검증을 통해 개발한 쉽고 강력한 습관 전략을 소개한 책입니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는 습관에 필요한 의지력 관리법을, 2부에서는 습관의 핵심 전략인 원 헤빗을, 3부에서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을, 4부에서는 습관 들이기의 실제 사례를 주제별로 소개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이 곧 우리 자신이며 탁월함이란 곧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나는 무수히 반복된 행동, 즉 습관이 빚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성공으로 연결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좋은 습관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추구하는 습관 관리의 목적은 성장과 행복에 있습니다. 즉,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공하겠다는 강박으로 습관을 만드는 데 매달리면 재미도 없을 뿐이며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성과보다 성장과 행복을 위한 지속적인 습관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습관은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습관을 관리하려면 우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습관을 유지하고 싶은 습관, 버리고 싶은 습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습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버리고 싶은 습관과 새롭게 만들고 싶은 습관에 대한 점진적 방법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즐겨 세우는 계획이 운동과 자기개발 습관입니다. 대표적인 게 날마다 1시간씩 운동하기, 날마다 1시간씩 영어 공부하기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생각처럼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인생이 쉽게 바뀔 것입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매일 1시간씩이나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자는 계획한 습관을 잘게 나눠서 가볍게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매일 실천하는 습관은 가벼워야 성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면 가벼울까요? 저자는 하루 1분이면 된다고 단언합니다. 1분으로 무슨 운동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겠지만 1시간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1분만이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시원찮아 보이는 그 1분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자는 운동 말고도 1분에 들일 수 있는 습관이 많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책을 쓰면서 새롭게 만든 습관 9개 가운데 1분이면 되는 습관이 7개나 된다고 소개합니다. 감사일기 쓰기, 체중 측정, 팔굽혀펴기 20회, 누워서 다리 올렸다 내리기 20회, 거울 보면서 10초간 미소 짓기, 숙면을 위한 혀 운동, 계단 오르기가 이 저자가 소개한 1분 습관인데 이 중 계단 오르기는 1분 습관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1분에 1개층 오르기로 시작해 현재는 10층까지 오르는데 3분이 채 걸리지 않는 성과를 얻게 된 비결은 가볍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분이면 어떤 시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벼운 시작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의지력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억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의지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지력을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의지력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지력 관리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 의지력 충전 이 두 가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은 일의 중요도와 긴급도를 고려해 더 중요한 일에 의지력을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의지력을 마음만 굳게 먹으면 생기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지력은 배터리와 비슷해서 결국에는 방전됩니다. 이 방전을 피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제때 충전하는 것입니다. 의지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의지력의 연료로 포도당을 꼽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매튜 게일리엇 연구팀은 참여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과제를 풀게 하면서 실수 횟수를 측정하는 1, 2차 실험을 했는데 당분이 들어간 음료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차 실험에서 실수 횟수가 1차 때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으로 의지력이 포도당으로 충전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지만 저자는 포도당을 통한 의지력 충전 효과가 일시적이고 또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을 들면서 그보다는 하루 세 끼, 그 중에서도 아침밥을 꼭 챙겨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저자는 아침 식사를 거르면 의지력이 필요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과학적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의지력 충전을 위해서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지구력을 관장하는 전두엽 관리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숙면과 멍 때리기를 통한 뇌의 휴식과 유산소 운동을 통한 전두엽 활성화가 의지력 향상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습관 형성 8단계 전략으로 원 헤빗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원,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한번 자리 잡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유지되므로 습관을 하나씩 정착시키면 여러 개의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트, 결과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거창한 계획보다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 즉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지, 쉬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계발 전문가 스티븐 기즈는 내 인생의 기적은 매일 밤 팔굽혀펴기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목표를 잘게 나누고 질문을 통해 마음을 정하고 하루의 작은 습관으로 큰 목표를 만드는 뉴턴 공식을 통해 목표 실현 방법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 허들, 장애 요소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계획대로 실행하는데도 실패하는 이유는 장애 요소 때문입니다. 저자는 장애 극복 방법으로 심리학자 가브리엘 웨팅겐과 그녀의 남편이자 뉴욕대학 교수인 피터 골비치가 제시한 if, then 계획법을 소개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단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사람의 if, then 계획법을 예로 들면 if는 집에서 사탕 또는 초콜릿을 본다는 장애 요소이고 then은 보이지 않는 장소로 치우겠다는 극복 행동입니다. 이 방법은 장애 요소와 극복 행동을 정신적으로 강하게 연결해서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attach, 기존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하는 양치 습관에 미소 짓기라는 새로운 습관을 덧붙이면 더욱 쉽게 미소 짓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샤워 전에 팔굽혀펴기, 또 퇴근할 때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등 습관 덧붙이기 사례는 생활 주변에 무궁무진합니다. 여섯 번째는 버디, 친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전염됩니다. 다이어트, 운동, 금연 등 다양한 습관에서 함께하는 방법의 전염 효과는 이미 입증됐습니다. 즉, 같은 길을 가는 사람과 동행하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센티브,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걷기 운동에 성공하면
자신에게 운동화를 선물하는 식으로 보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습관을 쉽게 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데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은 잠시만 열리므로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심리학자 숀 아처는 매일 기타 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4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기타는 옷장 속에 넣어 두었는데 꺼내서 준비하는데 20초쯤 걸렸습니다. 이때 20초라는 시간을 줄이면 더 자주 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기타를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칠 수 있도록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결과는 4일 만에 포기했던 기타를 3주 동안 매일 치게 됐습니다. 그는 활성화 에너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는 과학 용어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변화의 문턱입니다. 이 변화의 문턱을 습관에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들고 싶은 습관에는 문턱을 낮추고 고치고 싶은 습관에는 문턱을 높이면 됩니다. 독서를 습관화하려면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거실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두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됩니다. 게임을 끊고 싶다면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삭제해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면 게임하는 횟수가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지 말 것보다는 할 것을 계획하는 것이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이 책의 4부에 운동할 시간이 없을 때, 다이어트에 번번이 실패할 때, 나쁜 습관을 버릴 때, 끊기 어려운 소비의 유혹, 담배를 끊지 못할 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을 때 등의 상황에 대처하는 실천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습관 들이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습관을 들이려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한 개씩, 그것도 가장 낮은 수준인 1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며 그 생각을 구체화해 새로운 나를 만드는 기적의 실천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책에 소개된 원 헤빗입니다.